5절로 들어갑니다. 이 스테디 스테이트 템퍼러처면서 이런 문제 앞에 있었죠. 앞에 2차원 평면에서의 이 온도 분포 함수를 구하는데 이제 이 그 지역 내에 그 히트가 들어오거나 뭐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게 없을 경우에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었죠. 2차원에서.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열이 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소스가 그 안에는 없는데 이 3차원이죠. 이게 실린더니까 3차원이 되죠. 그래서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푸는데 이제는 이제 3차원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차원 문제에서와 같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미 인피니트 솔리드란 얘기는 뭐냐면 기둥이 있는데 이제 무한하긴 무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닥이 100도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 바닥이 실린더의 바닥이 100도로 유지가 되는 거고, 실린더의 이 월, 즉 이제 그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닥 여기가 이제 100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실린더 벽 이제 0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무한히 이제 이게 이렇게 이건 이제 무한히 길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이쪽 직경에 비해서 이 기둥의 길이가 매우 긴 뭐 그런 상황이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니까는 이거는 이제 온도 분포가 있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그 온도 분포가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린더 모양이니까 이게 이 기둥이 그래서 이제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하는 게 좋은 거죠. 실린더 모양이니까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하고, 뭐 구 모양이면 스퍼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하고, 이제까지 뭐 많이 해봤죠. 그래서 이제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 반지름은 A고, 요 이제 요 단면의 그 이제 원의 반지름은 A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내부에서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고려해서 이 실린더 내부에서 임의의 한 점을 이제 줬을 때 그 점에서의 이제 온도를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스테디 스테이트니까는 온도가 이제 시간의 함수는 아닌 거죠. x, y, z인데 이걸 갖다 이렇게 모양이 실린더니까는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편하죠. 그래서 이제 로우 bz 이렇게. 그래서 이제 로우 bz는 우리가 뭐 앞에서 우리가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했던 것처럼 로우는 이제 이 xy 평면에서의 이제 한 점까지의 거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이 점의 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점을 xy 평면에 투영시켜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바로 이제 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b는 이제 x축으로부터의 이제 어떤 점이 있으면은 x축으로부터의 이 원점과 그 점을 잇는 선분과 x축 사이의 이 각도가 이제 b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z는 이제 우리 이쪽 수직축을 z축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XYZ를 갖다가 로우 BZ로 표현하는 것이 편하다. 왜냐하면 이제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를 쓰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그때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의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3차원 이 라플라시안의 해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이제 로 bg가 이제 어떻게 표현되느냐, 시간의 함수는 아니고 위치만의 함수인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의 그 템퍼러처 분포를 이제 표현해주는 요 온도 함수를 구하는데, 이제 경계 조건은 이 바닥이 100도고 그 실린더 월은 0도로 유지된다. 그리고 실린더의 길이는 이 직경 또는 반경에 비해서 매우 길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u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거 이퀄 0 하는데, 이제 u가 이렇게 세 변수의 함수니까 이거는 각각의 변수의 함수들의 곱으로 해서 문제를 이제 풀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을 집어넣어 주면 이제 이쪽은 로우만의 함수니까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pg는 이제 상수로 나오고, 여기는 이제 이 감마하고 g가 이제 나오고 이제 p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감마하고 p가 이제 나오고 g만 미분하면 되죠. 그런 상황에서 양변을 u로 나눠주는 거예요. 즉 감마 pg로 나눠주면은 이쪽은 이제 감마 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긴 p 분의 1 g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이걸 갖다 이쪽으로 넘겨서 보면은 이쪽은 이제 로우와 p의 함수고 이쪽은 이제 g만의 함수니까는 이거 둘이 같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이 상수여야 한다. 같은 값에 상수여야 한다 하는데, 이럴 때 이제 마이너스 k제곱을 넣으면은 이제 쉽게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코오디네이트에 따라서 그거를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예.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문제 성격을 보면은 이제 바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마이너스 k 제곱으로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이것이 이렇게 되고, 따라서 d 스퀘어, 그러니까 g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k 스퀘어 g가 0인 거죠. 이렇게 된 거니까는 이제 g가 익스포넨셜 k의 g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의 g의 1차 결합이 되죠. 그렇게 이제 요 g 함수에 대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전에 그 문제들에서 봤지만은 이런 상수들이 그 문제풀이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값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마이너스 k 제곱이니까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서 양변의 로우 제곱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k 제곱을 넘기면은 이제 플러스 k 제곱이 되고, 양변의 로우 제곱을 곱해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로우 제곱은 요거는 없어지니까 요렇게 돼서 b만의 함수를 이렇게 딱 남죠. 다음에 요쪽은 로우 제곱을 곱해주니까 이제 분모의 로우가 하나 사라지고 분자의 로우가 하나 생기고, 요쪽은 로우 제곱 k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게 이제 완전히 독립을 했으니까 요걸 갖다 또 이제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쪽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 오브 b의 이제 각도 b에 대한 2차 미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수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n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 솔루션을 얻는데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제 이 p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n 제곱에 p는 0고 이제 p는 이제 각도 스몰 p의 함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인 또는 코사인 이렇게 되죠. 그죠? 사인 np와 코사인 np의 1차 결합이 되죠. 이렇게. 그렇게 되고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이거 이퀄 n제곱이니까는 n제곱을 이제 넘겨주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 로우에 대한 2차 미분이 있고 요걸 이제 분리하면은 이제 요거 각각을 미분해 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요거 1차 미분 곱하기 로우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걸 미분해 줘야 되니까 로우가 나와서 로우 제곱이 되고 이 감마의 로우에 대한 2차 미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미분 항이 있고 이제 이런 항이 있죠.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바로 베셀 이퀘이션이죠. 이게 그죠? 여기 로우 대신에 x 이렇게 이제 요 감마가 이제 y인 거죠. 두 번 미분한 거 로우 대신에 x 감마에 한 번 미분한 항.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p제곱인데 그럼 여기 이제 요거 x가 이제 k 로우가 되면은 딱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수가 있고 여기도 상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x가 k 로우가 되면은 이제 딱 이제 일치하는 거예요. 베셀 이퀘이션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의 솔루션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할 때 이 솔루션은 바로 이제 이 베셀 함수가 되죠. 베셀 함수이고 x 대신에 이제 k 로우였으니까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베셀 함수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노이만 함수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베셀 함수는 로우가 0일 때 0인데 이 노이만 함수는 로우가 0일 때 무한대로 발산을 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로우가 0일 때를 다뤄야 되는데 로우가 0일 때 이 함수는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실린더가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건데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쪽 요 G축을 따라서 쭉 가는 모든 점에서는 다 이제 로우가 0이 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노이만 펑션을 쓰게 되면은 이제 이 축을 따라서는 이 함수가 발산을 해버리니까 따라서 노이만 펑션은 배제하고 이 베셀 펑션만 가지고 이렇게 솔루션을 정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로우 파트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다 구했죠. 지금 로우 파트가 지금 이런 베셀 펑션이고 이제 이 phi 파트가 이 코사인 사인 그거였고 z 파트가 이제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뭐 kz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 로우 파트를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이제 어떤 그 이제 구체적인 그 솔루션의 모양이 되는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 실린더의 월에서 이제 요 베셀 펑션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JN의 이제 일반적으로 JN인데 JN의 KA가 여기 이제 실린더 월이면은 이건 로우가 A일 때니까 그죠? 반지름이 A인 실린더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A를 집어넣는 거예요. A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로우의 함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p의 함수고 이거는 z의 함수니까 로우 값을 이제 결정해 줄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k 로우에서 로우가 a가 될 때, k가 저기 로우가 a가 될 때, 즉 JN의 KA가 이제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솔루션이 감마 로우인데 이제 그 로우는 또 우리가 이제 베셀 펑션의 경우에 아까 x 대신에 k 로우를 집어넣으면은 베셀 이퀘이션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JN의 k 로우 이렇게 쓰는데 요 k 로우가 a일 때는 로우가 a일 때의 값, 즉 JN의 KA는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실린더 월에서는 무조건 온도가 0도였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우가 a일 때, 즉 JN의 KA는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셀 펑션이 보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0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뭐 테이블 같은 거 찾아보면은 있어요. 뭐 스퍼리컬 베셀 펑션이 0이 되는 위치, 베셀 펑션이 0이 되는 위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안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 솔루션이 JN의 K로우인데 그런데 요 K는 어떤 K 값이어야 하냐면은 K에다가 요 반지름 A를 곱한 그 값이 베셀 펑션의 변수일 때 그 변수가 딱 그 이제 그 KA가 어떤 특정한 값에 이르렀을 때 0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 K가 결정이 되죠. K가 얼마가 되면 KA 값이 예를 들어 10에서 이제 n차 베셀 펑션이 0이 된다 그러면은 뭐 A가 예를 들어 5다 그러면 K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5, 10 해서 이제 JN의 10이 0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값이 결정되면 K 값도 따라서 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 KA를 할 때 요 K 값은 도대체 어떤 값이냐? 이 K 값은 어떤 K 값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 실린더의 반지름 A를 집어넣었을 때 K 곱하기 요 실린더의 반지름 A를 집어넣고 그것이 베셀 펑션의 변수로 작용할 때 그 값이 0이 되면 돼요. 그런 컨디션을 만족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K가 결정된 거예요. JN에서의 K 값이 결정된 거예요. A는 실린더의 반지름이니까 이미 결정된 거고 그렇게 해서 KA를 변수로 하는 예를 들면 뭐 JN의 X가 0이 되는 그런 X의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X 대신에 이제 요게 KA인 거죠. KA 해서 요 K 이제 요 X에 해당하는 값이 10이면은 만약에 요게 JN의 10이 0이면은 요 K에도 마찬가지로 10이 되면은 JN의 10이니까 0이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요 KA를 갖다가 어차피 이게 이제 요 A는 결정된 거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K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베셀 펑션이 0이 되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요 K 곱하기 A를 갖다가 아예 그냥 이렇게 하나의 값을 이렇게 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라지 K는 뭐냐 하면은 A분의 스몰 K가 되죠. 그렇게 해서 요 라지 K 대신에 A분의 스몰 K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죠? 저 라지 K 대신에 여기 요 라지 K 대신에 A분의 스몰 K 이렇게 집어넣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로우 방향의 솔루션은 JN의 이제 라지 K 대신에 A분의 스몰 K고 곱하기 로우죠. 로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K가 또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요 이제 이 G쪽 솔루션에 있었어요. 그죠? 라지 K가 있잖아요. 그러면 라지 K 대신에 이제 스몰 A분의 스몰 K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G 솔루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둘 다 이제
제너럴 솔루션에서는 플러스 kg도 솔루션이고 마이너스 kg도 솔루션인데 왜 여기는 이제 하나만 넣느냐? 이거는 이제 g가 일로 쭉 올라가면 일로 실린더가 매우 길다 그랬으니까 이 g가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g가 무한대로 갔을 때 요 솔루션이 어떤 유한한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쓰면은 이거 플러스 솔루션을 쓰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g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죠? 이 k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양수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솔루션이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k는 이거는 이제 실수인 거죠. 실수인데 실수면 이제 그게 뭐 플러스 실수냐 마이너스 실수냐 이제 이런 건데 이제 보통 하나를 플러스로 넣으면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 k가 플러스면은 이제 플러스 kg가 이제 큰 값이고 마이너스 kg가 작은 값이 되는 거고, 반대로 k가 음수면은 이제 마이너스 kg가 큰 값이고 플러스 kg가 작은 값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는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 g가 무한대로 갈 때 하나는 이제 0으로 가고 하나는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래서 이제 k를 0보다 크다고 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 스몰 k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0으로 가죠. g가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이제 플러스 kg 나누기 a 한 거는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그거는 솔루션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g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이제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요 플러스 솔루션은 이제 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g 쪽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로우 쪽은 베셀 펑션인데 조건이 요 이제 로우 대신에 a가 될 때, 즉 로우가 a가 되면 어떻게 되죠? 로우가 a가 되면은 결국 JN의 k가 되죠, 그죠? k가 0이 되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k가 바로 여기서의 k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k가 아무 값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베셀 펑션의 변수 대신에 k를 넣었을 때 그 베셀 펑션이 0이 되는 그 k만을 고르면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JN의 k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g 오버 a가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 요 phi 파트는 사인과 코사인이 있었죠. 그죠? 사인, 코사인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솔루션은 두 개가 돼요. 이와 같은 이제 phi 쪽이 사인인 솔루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로우 파트나 g 파트는 같은데 phi 쪽이 코사인이 되는 솔루션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실린더의 바닥 있죠. 바닥이 온도가 100도라 그랬죠. 100도고, 그리고 여기서 이 전체가 다 100도니까 결국 이거는 뭐 중심으로부터의 이 각도나 아니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100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g equal 0에서는 이 전체면이 다 100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요 밑면에서의 온도는 phi나 rho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phi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요 n이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n이 만약에 제로가 아니면 예를 들어 n이 뭐 1이다, 뭐 0.5다, 뭐 이런 게 됐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이제 이 값이 이제 각도의 디펜던스를 갖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앵글의 디펜던스 없이 여기가 균일하게 다 100도가 되기 위해서는 g equal 0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phi 디펜던스가 없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sin np, cosine np에서 n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n이 0. n이 0이 되면은 sin np에서 n이 0이면 sin 제로니까 이건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루션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n equal 0에서
이게 0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이쪽은 0은 안 되죠. n이 제로가 되더라도 코사인 제로는 1이니까, 따라서 이제 n이 0이 되면은 요 phi 파트는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죠. 없어지고 요 이제 로우 파트와 z 파트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정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n이 0니까 여기 jn에서 n이 0예요. 그죠? j0 베셀 펑션의 그 이제 j0 함수의 jn에서 n equal 0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j0에서 j0를 예를 들어서 j0의 a분의 ka가 k로우가 a분의 k로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로우가 a일 때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j0의 k 로우예요, 이거. 그죠? k 로우. j0의 a분의 k 로우인데 이것이 이제 로우가 a가 되면은 이제 j0의 k인데 이것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j0 값이 0이 되는 어떤 그런 k가 돼야 되는데 요 앞에 그냥 k로 썼으니까 여기 뒤에서는 그 값을 갖다가 이제 요 k 대신에 km을 쓰자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km을 쓰면 여기도 이제 상수를 cm 이렇게 해주면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서는 그냥 이제 jn에서 저기 이 로우가 a일 때 즉 jn의 k는 0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실린더 월에서 온도가 0이 돼야 되는 그런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k가 0이었는데 이제 특별히 j가 0일 때 그 j0의 요 함수 a분의 k로를 0으로 만드는 그 k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는 km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j0에 km 로우 나누기 a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익스포넨셜에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저기 kz였는데 k도 마찬가지로 이제 km z over a 이렇게, 여기 물론 마이너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수도 cm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다시 보면 이제 로우가 a가 되면 어떻게 되죠? 로우가 a가 되면은 j0의 km인데 그것이 0이 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따라서 로우가 a일 때, 즉 여기 요 함수에서 로우가 a일 때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j0의 km이 0이 되도록 했으니까 이것이 0이 돼서 온도가 실린더 월에서 0이 되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 제너럴 솔루션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해 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z equals 0일 때 여기서 z equals 0일 때 뭐죠? 이 바닥에서 100도씨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z가 0일 때를 볼 것 같으면은 z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1이 돼버리죠. 그래서 z가 0일 때 이제 요 온도 분포 함수에서 이제 z가 0일 때 요 분포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서메이션의 cm의 j0 km 로우 나누기 a 이렇게 되고 이것이 1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분을 통해서 cm을 구하면 되죠. 우리가 직전에는 우리가 이제 푸리에 그 저기 시리즈의 그 계수 구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써서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구했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적분을 통해서 이제 요 cm의 계수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는 거죠. 이 앞에 4절에서의 바이브레이딩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이 사인, 코사인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사인 코사인의 무한급수로 만들어진 솔루션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푸리에 시리즈의 일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계수 구하는 방법이 이제 푸리에 인테그랄을 통해서 구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솔루션이 사인 코사인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이 베셀 펑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은 다른 방법을 써서 요거 CM을 이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CM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양변에다가 요걸 곱해줘요. 그러니까 이쪽 양변에다가 이걸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그랄 하는 거죠. 0에서 a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쪽 사이드는 어떻게 되죠? 요쪽 사이드는 요거에다가 요거 곱하고 인테그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u라는 것이 이제 100이니까 100에다가 요거 곱해주죠. 요게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하는 거예요. 0부터 a까지 d로 한 게 바로 이제 아까 요쪽 사이드 100에 대해서 요걸 곱해준 다음에 적분한 요쪽 항이 되는 것이고, 똑같이 요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죠. 요거에서 요걸 곱해줘요. 그러면 이제 CMJ0 요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요게 되는 거고, 요까지 그죠?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로 J0 K뮤의 로 오버 A 이렇게. 그러니까 요 K뮤도 마찬가지예요. KM과 같은 성질을 가졌죠. 그래서 J0의 K뮤가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K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이 있는데 그 특정한 값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KM이나 K뮤는 바로 이제 제로다 베셀 펑션을 0으로 만드는 그 변수의 값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로 J0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그랄에 0부터 a까지 d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요 관계식은,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관계식, 요 관계식은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인테그랄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요 썸메이션을 바깥으로 뽑아내는 거죠. 요건 상수니까 적분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썸메이션의 CM을 뽑아내면은 0부터 a까지 로 J, 로가 있죠. 여기 로의 J0 이제 KM 있고, 이쪽은 J0 K뮤죠. 그죠? D로 이렇게 되고, 이쪽은 똑같이 이렇게 돼요. 이제 적분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적분과 뭐 이적분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CM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12장 602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 베셀 펑션의 경우에 우리가 뭐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나 뭐든 헐밋 폴리노미알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것들끼리의 그 적분 관계가 있었죠. 그죠? 그런 적분 리커런스 릴레이션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게 P가 다르면은 P가 여기에 요 밑에 값이 다르면은 무조건 다 0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그럼 무조건 0이에요, 다. 그렇게 되고 이제 요 P일 때 예를 들어 뭐 같이 1이거나 같이 2거나 뭐 같이 3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같은 값일 때, 그때 이것이 0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요 아규먼트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 x와 베타 x가 같아야 돼요. 즉 알파와 베타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알파와 베타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 알파 x와 베타 x가 같다는 얘기고, 이 같은 이제 변수가 됐을 때만 0이 아니고, 이 다른 변수가 되면은, 즉 알파와 베타가 같지 않은 경우에는 이적분은 무조건 0이 돼버려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제 0에서 1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알파와 베타가 같을 때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j 의 p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1에 j의 p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같다는 얘기죠. 이게 결과가. 그리고 이제 jp인데 이거는 이제 jp를 미분한 거의 제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곱하기 2분의 1 해서 이 세 개의 값이 다 같다는 얘기죠. p 플러스 1의 제곱이나 p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p의 한번 미분한 거의 제곱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게 그 602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기 요 요적분 여기 보면 이제 j0에 이렇게 되고 j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알파와 베타 같을 때만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km과 k뮤를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km이 k뮤와 같을 때만 km이 k뮤와 같을 때만 이게 0이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서메이션을 한 것 중에서 요 m이 뮤일 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 두 개의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 0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한썸을 했지만은 여기서 살아남는 건 딱 하나의 항만 살아남는데 어떤 항인가 하면은 요 m이 뮤가 될 때, 즉 km이 k뮤가 될 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예요.